안녕하세요, 김다라입니다. 대부분의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MBO 실천을 위한 성과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 제도 운영의 첫 번째 단계인 목표 수립은 전략적 성과관리의 출발점이자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목표 수립의 핵심 성공 요소는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도전성, 구체성, 참여, 수용성입니다. 먼저 도전성이란 조직과 회사는 발전을 전제로 하기에 일반적으로 전년에 비해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팀 목표와 개인 목표도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성이란 전략 과제의 산출물, 성과 지표, 목표 수준, 기한 등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어느 수준으로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야 한다는 의미죠. 마지막으로 참여와 수용성이란 목표는 기본적으로 탑다운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영자나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통보하는 게 아니라 실무자와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며 때론 반론과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쳤을 때 실제 전략 과제를 추진하고 성과를 창출할 실무자의 수용력과 책임감은 높아지기 때문이죠. 피터 드러크는 공동의 목표를 책임지는 상사와 실무자는 함께 달성해야 될 과제가 복잡하고 불확실하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이해해야 하며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필요한 자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과제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와 이해는 MBO의 첫 번째 결과물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활동은 실무자들이 목표를 향해 스스로를 몰입시키고 컨트롤해 나가는 시작점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4가지 핵심 성공 요소를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먼저 회사와 성과관리부서는 목표 수립 양식과 세부 항목에 대한 이해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회사마다 목표 수립 양식과 세부 항목 이름이 다른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다 다릅니다. 이는 회사의 문화나 일하는 방식, 그리고 성과관리 제도 운영팀의 경험과 철학의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각 세부 항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작성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목표 수립 양식을 채우게 되면 적절치 않은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며 작성자들 간의 일관성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관계자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만약 이런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출발한다면 앞으로의 성과 관리는 제대로 진행될 수 없음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 등급, 즉 SABCD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야 합니다. S는 목표 대비 몇 프로 달성하면 가능한지, A는 목표 대비 몇 프로 달성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공유와 수용의 장이 필요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목표 수립 양식과 평가 등급에 대한 명확화, 공유와 합의, 수용의 과정은 객관성을 통해 공정성 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출발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평가자인 팀장님들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팀장님들은 목표 수립에 앞서 성과관리 제도를 왜 운영하는지, 목표 수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리마인드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제도의 중요성과 목표 수립 방법과 절차에 대한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 인식을 통해 참여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위 조직의 전략과제와 연계된 팀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팀장님이 먼저 상위 조직의 전략 목표를 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팀에서 수행해야 할 전략과제와 목표를 팀원들과 함께 결정해 나가야 합니다. 최종 결정된 팀 전략 목표를 팀원들에게 공유하고 이와 연계된 개개인의 전략 목표를 수립하게끔 안내하고 지도하는 리더십 행동이 필요합니다. 셋째, 목표 면담을 통해 상호 동의와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성과관리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몇 번의 면담이 진행되는데 회사에 따라 수시로 하는 경우와 분기별 혹은 반기별 면담과 중간평가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면담은 그 자체만으로도 피평가자의 공정성 인식에 도움되는 활동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면담의 만족도,
품질은 평가의 공정성 인식과 조직 몰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면담에 앞서 팀원의 목표 수립 내용을 미리 검토하여 연계성, 구체성 등을 확인하고 피드백 사항은 무엇인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면담 시에는 과제의 우선순위, 목표 수준, 달성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합의뿐만 아니라 지원 사항도 함께 논의하여 면담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종종 목표 수준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며 낮춰달라는 팀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각적인 수용보다는 상위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정한 수준인 만큼 도전적인 목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해진 전략 과제는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여 설정한 만큼 앞으로 환경 변화에 따라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조정될 수 있음을 인식시키고 수시 면담이나 중간 면담에서 그 부분도 함께 논의하자는 합의적 대화는 팀원들의 공정성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팀장 혹은 평가자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성과 지표를 도출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구체적인 요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과 지표와 프로세스 지표를 함께 검토하는 게 어떨까요? Y는 FX라는 관점에서 보면 Y는 결과 지표이며 FX는 프로세스 지표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을 결과 지표로 본다면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안이 있을지를 생각하고 각각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결정한다면 이는 프로세스 지표가 되겠죠. 공공조직의 예로는 교통사고 건수를 Y로 본다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추진 과제, 이에 대한 측정 지표를 도출한다면 이 또한 프로세스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과정 지표, 즉 프로세스 지표를 관리하는데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과 지표를 도출하고 목표 수준을 결정하는 요령은 무엇일까요? 주어진 과제에 대해 3단계를 통해 성과지표와 목표를 도출하는 논의를 하시면 됩니다. 1단계에서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기대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논의하여 결정하시고, 그 다음 2단계에서는 결정된 핵심 결과는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지를 논의하여 결정하시면 성과지표가 됩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정해진 성과지표에 대한 현재 수준을 확인하고 언제까지 어느 수준에 도달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목표가 설정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3단계는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니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목표 수립 시 모든 과제에 대해 측정 지표와 목표 수준을 입력해야 하나요? 입니다. 언제까지 어느 수준에 도달하겠다고 작성하는 게 목표 관리를 위한 기본 원칙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과제 특성상 측정 지표, 즉 성과 지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기간에 대한 목표를 도전적으로 입력하시고 일정 시간이 지나 과제가 명확해지면 수시 혹은 중간 면담에서 성과 지표를 결정하고 목표 수준을 합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성과관리제도의 첫 번째 단계인 목표 수립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